이명의 원인도 찾기 힘들고 치료가 힘들 때는 일단 난청이나 메니에르 병 등의 귀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는 중추신경계의 과민성에 대한 문제도 꼭 확인을 하고 이 두 가지 다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이명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조금만 자세히 둘러보시면 이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자료에 의하면 성인의 약 20% 정도는 이명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 중 5% 정도는 병원에서 치료를 할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명 환자 중에 한 0.5% 정도는 일상생활에 극심한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명이 심해지게 되면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지만 막상 답답한 심정인 분들이 적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답답한 심정의 이명에 대해서 귀의 문제에 추가해서 신경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특히 자율신경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테니까 치료에 참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이 노화와 관련된 난청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달팽이관의 유모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발생하는 이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모세포의 손상은 단순히 귀의 문제를 넘어서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이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지를 이해를 하려면 소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지를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는 웨이도를 통해 고막에 도달하고 나서 소리가 증폭이 되면서 내이도에 있는 달팽이관에 도달하게 되고요. 여기서 소리의 음파 신호가 신경신호로 변환이 됩니다. 이 신경신호로 바뀐 소리는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8번째 신경인 청신경을 통해서 이 뇌로 들어가서 시상이라는 뇌 부위를 거쳐서 이 측두엽의 청각 피질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소리를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상이라고 하는 뇌 부위는 뇌의 중심에 위치를 하고요. 이 시각이나 청각 등의 감각을 되뇌 피질로 전달을 하기 전에 중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상과 연결된 시상하부가 이런 감각을 바탕으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을 하고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명령을 하거나 자율신경계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귀 자체의 문제 외에도 신경계의 문제가 어떻게 이명을 악화시키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명의 첫 시작은 분명 귀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명이 심해지거나 만성화되는 기전은 귀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추신경 또는 뇌의 문제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명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에 느꼈던 불안감과 괴로움이 인체에서 이명의 신경회로를 형성하게 되면 일상 중에 느끼는 스트레스나 불안감 등도 이명으로 표현이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들어오는 귀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중추신경인 뇌 사이에 존재하는 신경회로의 비정상적인 과민성이 이명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명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이비인후과 검사를 했을 때 귀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진단이 더 흔하기 때문에 이런 중추신경계의 문제를 포함한 신경회로상의 문제가 만성적인 이명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명이 귀보다는 중추신경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 왔는데요. 간단히 하나만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1980년대 초반에 이 귀에서 들어온 소리를 뇌로 전달하는 신경인 청신경이 절단된 후에도 이명이 지속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청신경이 없다면 소리가 뇌로 전달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명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 발표 이후에 이명이 귀 자체의 문제를 뛰어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아마도 중추신경계와의 관련성일 거라는 가설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 후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이명의 발생 기전으로 중추신경의 과민성이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귀 자체의 문제에서 시작은 되지만 결국에는 중추신경계의 과민성이 만성적인 이명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명이 있는 분들에게서 스트레스가 과도하거나 긴장을 잘하거나 예민하신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리에 신호전달 회로의 과민성 또는 중추의 과민성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귀와 신경 모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귀의 문제로는 난청이 대표적입니다. 난청이 생기면 잘 안 들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대뇌의 청각 피질은 훨씬 더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게 됩니다. 즉, 신경 회로의 과민성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5, 60대 이후에 노인성 난청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와 비례를 해서 이명 발생률도 높게 됩니다. 이 외에도 돌발성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등 난청이 동반되는 질환에서는 이명이 흔히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명 환자의 80% 정도에서 난청이 동반된다고 할 정도로 이명과 난청의 관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수의 환자분들은 이명이 생기면 난청이 생길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반대로 난청이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귀의 문제와 함께 또는 별개로 신경계가 과민해지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이명 환자들은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로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경우에 이명이 더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가장 이명을 심하게 앓은 임금이 선조와 인조인데요. 이 두 분 모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큰 전란을 겪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일화가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도 한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 이명이 생겼거나 이명이 심해졌을 때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지는 않았는지요. 그리고 지금도 스트레스가 심해지거나 불안정한 상황이 되거나 또는 과도한 긴장을 하게 되면 이명이 더 커지지는 않는지요. 또는 이명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이명으로 고생했던 악몽이 떠오르면서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해지고 예기 불안이 두근거림, 아찔함, 어지러움을 동반한 이명으로 악화되는 경험을 하시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신경계의 과민성이 이명을 유발하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명이 있을 때는 우선 이비인후과에서 귀 자체에 문제는 없는지 꼭 확인을 해서 치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등이 있을 때 이 병들은 이명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명의 원인도 찾기 힘들고 치료가 힘들 때는 일단 난청이나 메니에르병 등의 귀의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또는 중추신경계의 과민성에 대한 문제도 꼭 확인을 하고 이 두 가지 다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이명 치료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명이 발생하기 이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경의 과민함은 이명을 유발을 시키거나 악화시키거나 만성화시키는 데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자체의 치료와 함께 과민해진 신경계의 흥분 또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즉, 교감신경의 항진이나 자율신경 밸런스가 무너져서 나타난 불안, 신경계의 예민함이나 과민성을 개선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율신경 주사치료나 경두개 자기장 등의 병원 치료와 함께 교감신경 항진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들도 꼭 병행해 보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